요즘 개인 방송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실까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 방송 많이 안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귀찮아서 하는 걸로 사람들이 오해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정말 화나고 또 황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한 개인 방송 진행자가 실시간으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 개인 방송을 하고 지금 저렇게 오이도 먹고 한잔하고 있는데 뒤에 뭐가 싹 지나가죠.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허. 전력 질주하면서 굉음을 내고 있는데 네. 저게 그냥 지나가는 차가 아니고요. 달리던 차가 포장마차 바깥쪽 테이블에 저기가 부산 쪽인데 굉장히 좁은 골목입니다. 아. 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충돌하고요. 그래서 그냥 새벽 시간에 흥겹게 술을 마시던 사람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금 언뜻 봐도 아마 부산 저곳을 다녀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언뜻 봐도 여느 지역의 먹자골목 비슷한 그런 느낌 나는 곳이잖아요. 저 골목이요. 당시에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는지,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차거리는데 여기서 차 사고 났는데 빨리 좀 보내주이소. 지금 차랑 사람이랑 부딪혀요. 여기 포차에 앉아있던 사람이라. 예. 난리 났습니다. 빨리 보내주소. 왔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대체 저 차량은 어떤 차량이었고 대체 무슨 일이, 그리고 인명피해가 혹시 난 건가요? 최정화 기자님.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죠. 27일 새벽 4시 30분께 부산의 포장마차 이 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던 20대가 행인 2명을 우선 충돌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사고 이후에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요. 운전자가 포장마차 외곽 테이블에 있던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들 8명을 추가로 치게 된 건데요. 아하. 경찰에 따르면 사고 후에 또 달아나려고 했대요, 이 운전자가. 그래서 네.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는데 당시 총 피해자의 수가 무려 1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하. 저 개인 방송이 한마디로 CCTV 블랙박스의 역할을 한 셈이 됐어요.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개인 방송 진행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이블을 갑자기 소리가 나서 확 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망치듯이 쏜살같이 확 달려가더라고요. 굉음도 좀 들리고요. 확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비명 소리가 좀 들리면서 사람들이 부산 시민들이 막 쫓아가고 한 5초 만에 잡은 것 같아요. 사람들 좀 많이 둘러싸여 있고 경찰이랑 119에서 빨리 와갖고 수습이 되게 됐는데 저도 만약에 제가 잘못 앉았으면 거기 치일 뻔했죠. 원래 거기 앉으려고. 저 자동차 질주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서 주변에 계신 시민분들이 달려가서 잡았다는 게 더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전 4시 반경에 술을 취한 음주운전자예요. 음주운전자가 이제 3명을 태우고 동승자를 태우고 2사람을 치운 다음에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시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둘러싼 겁니다. 네. 50명 정도가 쫓아왔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112 신고도 하고 119 신고도 했어요. 네. 경찰에 와서 보니까 음주 측정해 보니까 그 취소 수치가 0.08%거든요. 네. 요걸 넘는 상태로 운전을 한 거죠. 아하. 저 운전자는 어차피 사람을 치고 도망갔으니까 뺑소니가 적용될 거예요. 네. 그리고 3년 이상 징역이라든지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벌금을 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본인이 술을 취했기도 하지만 아마 사람을 치웠으니 겁이 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주를 했는데 마침 길도 좁고 네. 또 시민들 둘러싸는 바람에 검거가 된 거죠. 네. 저 가해 차량 앞서 보셨어요? 저 운전석에 손잡이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보셨죠? 바로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 상황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명 교수님, 예. 미루어 보건데 예.
시민분들이 저 가해 운전자 내리라고 종용하는 과정에서 손잡이를 당기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걸로 추정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려야 되잖아요. 본인이 사고를 냈으면 지금 내려서 사과를 하든 사고 수습을 하든 뭔가 해야 되는데 네. 안 내리고 버티고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지금. 아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봤더니 면허 정지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 네. 경찰 조사 결과 인근의 포장마차에 술을 마셨어요. 네. 술을 마시고 동승자도 있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저기에. 네. 그런데 술을 마시고서 면허 정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동승자 3명과 함께 운전을 했다? 저게 제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의 생각인지 네. 뭐 행동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현재 그 동승자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지만 네. 지금 운전한 사람 이 사람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 위반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대입니다, 20대. 그렇게 무슨 세상 물정도 모르는 나이도 아닌데 이런 정말 젊음의 객깁니까?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행들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야가 운전자가 차에서 조금 먼저 와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일행들도 술을 또 먹었겠죠, 그 사이에. 예, 그래갖고 이제 차에 자고 있던 걸 깨워가지고 이제 가자 이랬는데 운행하러 나가다가 그래서 바로 사고가 그렇게 난 거죠. 사고 난 건 다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고, 음주운전한 것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운전자가 당황을 해가지고, 처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사람이 다리 골절상을 당했고, 나머지는 이제 갱상 정도로 받았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부상자 정도에 그쳐서 물론 저분들도 지금 심각하겠습니다만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일 정도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좁은 골목이었고 차량이 진짜 행인들 아무런 이제 보호 장비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사고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더 문제는 자는 사람을 깨워서 야 너가 운전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동승자 3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가 아니라 교사범이 될 수도 있어요. 아하, 네. 왜냐하면 실제로 얼마나 그 2차 자리가 길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술을 깬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술에 취한 상황이 인지가 되는 상황에서 운전을 시켰다? 그럼 아하. 교사범이면 주범이랑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한순간에 망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그렇습니다. 25일 오후 9시 6분께 인천시 한 고속도로 4차로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한 차량이 앞서 있던 이 차량을 들이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 받았고요. 연쇄 추돌이네요. 네, 아하. 보시다시피 3중 추돌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피해자 중에 얼굴에 부상을 당한 한 명이 사고 다음 날 결혼식을 할 예정인 이 예비 신부인 것으로 아이고, 밝혀져서 세상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고 낸 운전자, 저 SUV 차량 운전자 결국은 또 술이 왼수였죠? 백성문 변호사님. 헷갈리시네요. 네. 근데 저 마지막 차량이 스스로 인정했어요. 아하. 원래 술을 마시거나 졸음운전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동거리예요. 순간 반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셔서 제동거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음주 사실을 시인을 했는데요. 네. 측정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하하. 그러니까 지금은 면허 취소 수치가 0.08% 이상이죠. 그래서 네. 면허 취소 수치인데 일단은 경찰은 음주운전죄로만 입건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저러다가 누가 다치면 윤창호법이라는 게 적용이 될 텐데 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은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현장에서는 이 피해자가 그래도 경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진단서가 첨부되는 정도가 되면 면허 취소 수치 이상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사고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경찰이 추가로 입건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곳이 이제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인데요. 저곳을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4차로에서 이제 본선으로 이제 진입하는 차들이
느린 속도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얼마나 수에 취해서 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으면 그걸 추돌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 피해 차량에 있던 분이 바로 다음 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정체 구간에서 그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앞에 그 정체 구간을 늦게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아서 흠이 추돌한다고 그죠. 늦게 봤대요. 당시 그날은 아프다고 하신 분이 한 분이었는데 지금 좀 며칠 지나니까 좀 추가적으로 좀 아프다 하신 분이 세 분이 좀 늘어났거든요. 3분으로. 하여튼 상처도 좀 있고 외관상에 얼굴에 약간 상처가 있고 그래서 좀 경상으로 좀 파악이 됐는데 지금 이제 또 며칠 또 지나니까 또 좀 추가적으로 아픈 데가 또 좀 더 생기셨나 봐요. 세상에 다른 분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부위도 아니고 예비 신부의 얼굴 다음 날이 결혼식인데 예비 신부 얼굴이 다쳤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 이마하고 눈 주변에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그러거든요. 예비 신부라고 하면 내일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예비 신부의 가장 큰 소망이고 소원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신랑도 마찬가지로 신부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외모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결혼식 할 사람이 이마하고 눈 주변에 얼굴에 상처가 났으니 그 얼굴로 어떻게 식장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본인한테는 세상에. 평생도록 아픔으로 남겠냐고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입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 상황에서 상처가 나가지고 결혼식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일반인이 예를 들면 경상 중에 물론 그것도 경상도 문제가 되지만 결혼식을 앞둔 신부 입장에서는 마음 고생도 엄청나게 심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예비 신부 그리고 그 혼주분 입장에서는 결혼식을 망친 거잖아요. 이에 대한 피해 보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연하게도 수리비나 이 회사를 못 가게 돼서 영업 손실이 있다든지 매출의 감소가 있다든지 이런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가해자, 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결혼식의 신부라는 그 피해자가 신부일 것까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특별 손해라고 해서 특별 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한테 예견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네.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사고를 냈을 그런 불법 행위를 할 당시에 이게 결혼식이 바로 다음 날인 임박한 신부일 거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서 아마 결혼식 관련 비용은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요, 음주운전이 앞선 사고와 지금 방금 사고도요, 음주운전이요, 한 사람의 이 인생을 어디까지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경각심을 보여주는 사고였습니다.